오늘 조선 후궁열전은 단종의 후궁으로 노비가 되었던 수계 권씨와 사가로 패출된 수계 김씨 이야기입니다. 단종의 부인으로는 평생을 단종을 그리며 살아간 정순왕후만 잘 알려져 있는데, 정순왕후가 간택이 될 때 수계 김씨와 수계 권씨가 같이 간택되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사가로 패출되는 수계 김씨. 수계 김씨는 아버지가 중추원 동지사를 지낸 김사후이며 어머니는 우의정을 지낸 이인손의 딸입니다. 단종이 쫓겨나면서 패출되었지만 정순왕후만큼 오래 살았는데 연산군 시절까지 폐위된 임금의 후궁이라고 특별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중종대에 이르러 80세의 노인이라는 점에서 매년 쌀과 소금을 보내주는 등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단종 2년인 1454년 1월 1일 수양대군은 양녕대군, 효령대군 및 좌의정 정인지, 우의정 한학 등과 함께 왕비를 맞이할 것을 청하게 됩니다. 당시 부왕 문종의 국상 중이었으므로 단종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조정의 중론이 한결같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왕비를 맞이해야 한다는 수양대군의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문종의 왕비인 현덕왕후는 세자빈 시절에 단종을 낳고 산유결로 세상을 떠났고 세종 28년인 1446년에 세종의 왕비인 소원왕후마저 떠나 내전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단종을 대신 키운 혜빈 양씨 등이 있었지만 정실 왕비가 아닌 후궁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1월 8일 창덕궁에서 열린 간택에서 세 사람의 처녀가 뽑혔는데 풍저창 부사 송현수의 딸, 예원 군사 김사후의 딸 사정권한의 딸이었고 송현수의 딸이 정순왕후가 되었습니다. 권한의 딸은 수계 권씨가 되고 김사후의 딸이 수계 김씨가 되었는데 1월 22일 수기로 책봉한다는 교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유정난 이후 김씨는 사가로 패출되었고 어렵게 살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권수기처럼 노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2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1519년명 정덕 14년 진천에 사는 노선의 후궁 권씨와 서울에 사는 김씨를 해양하라고 전교하다. 충청도 관찰사가 진천에 사는 노선의 후궁 권씨를 해양하도록 청하자 정원이 이를 가지고 아뢰기를 듣건대 경성 안에도 노선 후궁 김씨가 있다고 합니다. 금년 80세가 지났으니 권씨의 예에 따라 해양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권씨는 외방에서 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해양하도록 명하였는데 김씨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 서울에 살고 있는 자도 모두 해양해야겠는가. 삼공에게 물으라 하매 정광필 신용계가 의논드리기를 당상관에 쳐도 70세가 지나면 오히려 매월 주육을 보내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김은기는 의논드리기를 서울에 거주하는 김씨는 귀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후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여 광필 등의 의논을 따랐다. 이에 조정에서는 해마다 쌀과 소금 등의 물건을 내려주었고 1525년에 김씨가 충주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종은 노산군은 이미 폐위된 사람이고 그의 후궁은 부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일체 부위를 내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종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11일 경저 6번째 기사 1525년 명 가정 4년 예조에서 노선군의 후궁 김씨의 부위를 어찌할지 묻다. 예조가 아뢰기를 충청도 관찰사의 장계의 노선군의 후궁 김씨가 충주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했는데 김씨가 생존했을 때에도 해마다 쌀과 소금 등의 물건을 내렸었고 노선군 부인 송씨가 졸하였을 적에는 부위를 내리도록 했었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해마다 쌀과 어물 등의 물건을 내린 일은 곧 김정 등 연수한 무리들이 조정에 있을 때 건의하였기 때문에 한 일이다. 그러나 노선군은 이미 폐위된 사람이고 그의 후궁은 부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부위를 내릴 것이 없다 하였다. 노비로 전락하는 수계 권씨. 수계 권씨는 앞에서 본 것처럼 수계 김씨와 함께 간택된 후궁인데 아버지는 돈영부 판관을 지낸 권한이며 어머니는 윤지정의 딸입니다. 그러나 양반의 딸로 태어나 왕의 후궁이 되었다가 노비까지 수직 하락하는 불우한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단종 2년인 1454년에 수양대군은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을 비롯하여 좌의정 정인지, 우의정 한학 등과 함께 단종에게 왕비를 맞이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1454년 명 경태 5년, 세조가 정인지 한학 등과 더불어 왕비를 맞아들이기를 청하다. 세조가 좌의정 정인지, 우의정 한학과 양녕대군 이제, 효령대군, 이보와 여러 종친부마와 문무백관과 더불어 아르기를 신등이 전일의 비를 맞아 드리도록 제3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러나서 생각하여 보니 의리상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금일 백관들이 종사의 대계를 위하여 다시 아뢰니 청컨대 모름지기 힘써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할 수 없다 하였다. 세조가 다시 아뢰기를 옛날에는 상중에 있으면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상중에 있는 3년 동안에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3년 안에 온갖 사물을 체결합니다. 옛날에는 제왕은 뒤로 이은 초가집에 흙으로 쌓은 섬돌에 살았으나 지금은 제왕이 거처하는 곳은 반드시 웅장하고 화려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심의에 큰 띠를 메었으나 지금은 호복 차림에 따릅니다. 옛날에는 수레차를 타고서 싸웠으나 지금은 말을 타고 싸웁니다. 이것은 모두 부득이하여 때에 따라서 적당한 것을 해하려 권도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르기를 도모하신다면 천심에 합할 것이요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다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늘의 뜻이 이와 같다면 조종의 하늘에 계신 마음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청컨대 신등의 청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아뢰는 뜻을 내가 모두 알고 있으나 따를 수는 없다 하였다. 세조가 다시 아뢰기를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을 이 일과 비교하여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은 부득이하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오로지 큰일에 대해서는 윤허를 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통절히 가슴 아파합니다. 또 인군의 한 몸은 종묘, 사직과 실로 관계되는데 하물며 지금 세종께서 승하하신 이후로 나라에서 잇따라 애군을 만났고 또 전하께서 외로운 혼자 몸이시니 한깟 상경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국론이 이미 이와 같을지라도 끝내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다. 당시 부왕 문종의 국상 중이어서 단종은 아뢰는 뜻을 모두 알고 있으나 따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비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므로 창덕궁에서 여러 처녀를 모아놓고 간택을 하게 됩니다. 세종 28년인 1446년에 소원왕후가 죽은 뒤로 중궁전이 계속 비워져 있었는데 문종은 세자빈이었던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고 산유결로 죽은 이후로 다시 혼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때 간택에는 수양대군뿐만 아니라 영흥대군, 화의군, 계양군, 한남군 같은 종친들은 물론이고 혜빈 양씨와 숙빈 홍씨까지 참석했습니다. 단종 2년인 1454년 1월 24일 정식으로 후궁이 되었는데 그해 10월 10일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고 단종은 2년 후 수양대군에게 양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조 3년인 1457년에 권한이 단종의 보기를 꾀한 죄로 능지처참의 형을 받고 모든 가산이 정몰되었고 권한의 딸인 권씨도 노비로 추락, 도승지 조성문의 계집종으로 하사되었습니다. 조성문은 훗날 영의정 자리까지 오르는 인물로 성종 8년인 1477년에 죽었는데 사관은 천성이 사특해 아첨을 잘하고 임금의 뜻을 잘 맞추고 재단을 만들어 절하는 요사스러운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종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5일기의 두 번째 기사, 1477년 명성화 13년, 영중추부사 조성문의 졸기. 영중추부사 조성문이 조란이 조회를 철폐하고 부의를 내리고 조제와 예장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조성문은 천성이 사특하여 말씀씨로써 발라맞추고 항상 자제들에게 가르치기를 남아가 임금의 뜻을 얻어 높은 지위를 취하려면 꾀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항상 집 뒤에 단을 쌓고 하늘에 절하면서 수복을 빌었으니 그 요사함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숙의 권씨의 아버지인 권한이 단종보기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능지처참을 당하고 본인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조가 노비에서 방면시켜주지만 이미 집안이 몰락한 상황이라 곤궁하게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8일, 병자 5번째 기사, 1464년 명 천순 8년, 노선군의 후궁이던 권한의 딸 권중비를 방면하다. 권한의 딸 권중비를 방면하였다. 대개 노선군의 후궁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공신에게 내려주어 계집종으로 삼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를 방면하였다. 한편 중종실록에 단종의 후궁이었던 권씨와 김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몸은 노쇠하고 형편이 매우 어려워 공무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3일 정미 두 번째 기사 1498년 명 홍치 11년 사초에 기록된 권남 남효원 등의 일에 관한 김일손의 공추 내용. 김일손은 공추하기를 순임금의 아비고수와 우임금의 아비곤이 모두 악덕이 있었는데 우하의 사관이 책자에 직서를 하였으며 또 공자께서 춘추를 찬수하시는데 오직 전공 애공에 하나여 미사가 많았습니다. 세조대왕은 신이 섬기던 임금이 아니시므로 당시에 지나친 처사를 기해하지 않고 모두 썼으며 또 노선의 수계 권씨의 노비와 전산을 권남이 다 차지했다고 한 것은 권씨는 바로 권남의 족종인데도 종 한 사람 밭 한 이랑조차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은 그 사람됨을 경박히 여겨서 쓴 것이옵니다. 또 남효원이 졸하다고 쓴 것은 신이 효원과 더불어 본래 교분이 없사온데 다만 신의 스승 김종직이 일찍이 효원의 제조와 행검을 칭찬하였으므로 들은 바에 따라서 쓴 것이옵니다. 진사권작의 일은 이정준에게 듣고 조리라 쓰고 드디어 기사를 한 것이옵니다. 문무의 축사는 차마 못할 일이 많다는 등의 말은 신이 헌납이 되었을 적에 동료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되 자고로 종묘에는 독주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상소하여 소릉의 복고를 청하고 드디어 사초에 쓴 것입니다 하였다. 무우사화 때 김일손의 공초 내용에 나오는데 권람은 권씨의 노비와 땅을 모조리 차지하고는 노비에서 방면되었을 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일손이 권람의 사람됨을 경박히 여기고 사초에 쓴 것입니다. 오늘 조선 후궁열전은 단종의 후궁으로 노비가 되었던 수계 권씨와 사가로 패출된 수계 김씨 이야기였습니다.